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양녕대군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김한로 이야기입니다. 김한로는 고려 말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외척으로 양녕대군의 장인인데 광산 김씨 낭장공파입니다. 우왕 10년인 1383년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예의저랑을 지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 예문관 제학으로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태종 8년인 1407년에 적은 통제에 올랐습니다. 태종 10년인 1409년에 예조판서에 승진되었으며 광산군에 봉해졌고 이듬해에 사원부 대사원 참지의 정부사를 역임합니다. 태종 13년인 1412년에는 중군도 총재, 예문관 대제학, 찬성, 판안성부사, 병주판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자 양녕대군이 폐위되자 그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연루되어 죽산에 부처되고 다시 청주, 연기 등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습니다. 태종 18년인 1418년에 세자궁에 여자를 출입시킨 문제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 하혹된 후 직첩을 몰수당했으며 세자와의 인연도 끊겼습니다. 이후 아들 김경재와 함께 나주로 입회되었으며 대간의 집요 한 추가 처벌 요청이 있었으나 청주연기 등지로 안치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세종 7년인 1425년 5월 태종실록 편찬을 위한 사초 수집 때 화재로 인한 소실로 사초를 제출하지 못해 백은 스문양과 자송금고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녕대군이 특별히 세종에게 용서를 청했지만 징음만 면제받았는데 1431년 세종에 의해 아들 김경재의 서용이 거론되었으나 안승선 등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신원이 회복되어 의정부 저찬성에 증직되었다가 다시 의정부 저의정으로 추증되고 광산군에 추봉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이 혼인을 할 때, 즉 첫 번째 세자빈을 고를 때도 태종은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데 세자빈 김씨의 아버지는 태종의 과거 시험 동기인 김한로였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수제이긴 했지만 조선 건국에 딱히 세운 공도 없고 확고한 신념이나 정치적 야심도 없을 뿐더러 처세술에도 젬병인 책상물림형 관료였습니다. 남의 말을 빼앗아 타거나 남이 사냥해서 잡은 사슴을 자기 집 개가 물어 죽인 것이라며 빼앗으려 드는 등 추태를 부렸으며 일처리를 잘한 흔적은 딱히 없습니다. 옹졸하지만 큰 사고를 치진 않는 소인배라 할 만한 사람인데 태종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훗날 국구가 되어도 권세를 휘두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또 오늘날 고실 합격생들끼리 동기로 묶여 교류하곤 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같은 기수 과거 합격생들끼리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김한로뿐 아니라 태종의 과거 시험 동기 가운데 많은 수가 고관에 임용되었고 인간적으로도 태종과 젊을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이 점에서도 김한로는 태종의 친위 세력이 되기에는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기에 그 능력이나 성품과는 별개로 세자의 장인식이나 될 수 있었습니다. 태종의 과거 동기들은 주로 간관으로 임명되거나 군사와 관련된 사무를 맡아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두 왕권의 강화와 관련이 있는 방책이었습니다. 김한로는 이런 케이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로 딸을 세자빈으로 들인 지 단 이틀 뒤에 적은 동지 총재에 임명되고 5년 뒤인 태종 12년에는 아예 중군도 총재가 됩니다. 이런 인물이 이외에도 더 있는데 강상인의 옥사에 연루된 박습도 태종의 동기로 간관직을 거쳐 병주판서를 역임하지만 시몬의 옥사에 휘말리면서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도 김한로와 닮았습니다. 이렇듯 김한로는 국왕이 병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에 유용하게 쓰인 인사였지만 김한로 역시 외척 숙청의 칼날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고 폐서인되어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태종이 양녕대군의 난행을 견디다 못해 폐세자하는 과정에서 김한로가 자기 사위인 양녕대군에게 불륜을 주선하는 등 난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종의 분노를 사서 자손들까지 전부 영구 공직 추방 및 등용금지 크리를 먹고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태종과 과거 동기이며 역시 상류층 수재 출신이라 친분관계가 돈독했고 사돈까지 맺었던 김한로가 양녕대군의 타락을 부추긴 정황에 태종은 막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418년명 영락 16년 소영과 수비사 장무를 가두다. 내가 세자에게 말하기를 시속에서 처부를 칭하기를 장인이라고 한다. 너의 장인이 바르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향문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책망을 당하고 숙빈의 본집에 다다르니 숙빈과 부모, 조모가 함께 있었고 어리도 또한 옆에 있었습니다. 김한노가 술잔을 잡아서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새 첩을 드린다면 서계를 저버리는 것이니 불가합니다. 이 여자는 전하가 아시는 바이니 도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만약 비밀이 드리고자 한다면 가인과 우리 어머니가 전 안에 출입할 적에 계집종인 것처럼 만든다면 몰래 데리고 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묻기를 김한노가 먼저 말하였는가? 내가 김한노에게 이러한 흉계를 청하였는가고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리를 보고 싶다고 말하니 전 안에 출입하는 음모를 장인이 말하였습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간유란 음모를 김한노가 한 것이다. 안문하기에 이르러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김경재에게 명하여 세자의 말한 바를 전하여 타일은 뒤에야 김한노가 복초하였다. 첩으로서 서희의 첩을 드려주고 서희로서 처부에게 말하여 첩을 드리었으니 심히 인정에 거슬렸다. 김한노로서 해야 할 바는 나를 침탁하고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한데 간주란 음모가 이와 같이 심하였다. 김한노는 나와 극제의 동년이여 서로 안지도 가장 오래된다. 태조 때에 있어서는 침체되었다가 내가 즉위하자 이에 승선을 제수하여서 제보에 이르렀고 또 혼인을 하였는데 금일에 이에 이러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또 사람들이 모두 황희를 간사하다고 하나 나는 간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복에 두었는데 이제 김한노의 죄가 이미 발각되고 황희도 또한 죄를 면하지 못하니 지금이나 뒷날에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황희는 이미 늙었으니 오로지 세자에게 쓰이기를 바라지는 않겠으나 다만 자손의 계책을 위해서 세자에게 아부하고 묻는데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으니 인신으로서 어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지난번에 유양 이숙번이 세자를 항상 보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곧 이를 금지시키고 말하기를 지금 내가 위에 있는데 어찌 세자를 섬기겠느냐 하였다. 이것은 인신의 의가 아니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김한노와 황희의 죄를 청하였다. 김한노로서는 양령이 어리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니 나름 자기 집에 숨겨서 방법을 찾아준 것인데 누굴 배려하는 맘은 티끌만큼도 없었던 양령은 태종에게 김한노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 그래도 직천만 거두고 유배로 그쳤으니 숙청당한 외척들 중에서는 그나마 온전한 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정치공학에 입각해 숙청을 당했다기보다는 양녕대군을 아꼈던 태종의 배신감이 강하게 작용한 데다 김한노 자신이 행동을 잘못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만 태종이 숙청을 해도 생명을 거두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 걸 생각해보면 야심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국구가 될 뻔했는데 옛 친구를 처형해봐야 정치적 이득도 없어 천수를 누리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아들 사랑이 지극한 태종이 양녕대군의 세자위를 최대한 지켜주려 했던 노력들을 생각해보면 세자에게 휘둘려 세자의 탈선을 부추긴 데 대한 아버지로서의 서운함에 귀향을 보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태종은 이미지와 달리 향후 왕권에 상관관계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생명 박탈은 거의 하지 않았기에 김한노가 오랜 벗이 아니어도 처형이 되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처형당한 대표적인 인물들인 민씨 형제는 양녕과 세종의 외숙부, 시모는 세종의 장인입니다. 태종 사후 왕이 인정에 이끌려 복귀시킬 가능성도 높으니 아예 죽여서 여지를 없애버렸지만 김한노는 세종이 형의 장인에게까지 그런 인정을 베풀 이유는 없으니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척이 아닌 공신인 이숙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치 생명만 끊는 것으로도 충분했기에 목숨을 거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양녕대군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김한노 이야기였습니다.